자, 교재는 292페이지. 세 번째로서 공소사실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밑에 조문을 보시게 되면 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시일 밑줄, 장소 밑줄, 방법 밑줄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죠. 자, 밑에 판례 봅니다. 자,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가 나와 있죠. 자, 법원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을 한정한다. 밑줄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그랬죠. 방어권 행사 용이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2번. 네, 됐습니다. 일단 끊고요. 자,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서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이면 돼요. 자, 구별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그랬다면, 그러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족하다. 따라서 밑에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다 하더라도 밑에 줄. 그 다른 사항들에 의해서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가 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역시 공소제기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따라서 이 색깔 칠할게요. 자,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다면 공소제기 효력이 영향이 있다고 하면 틀려요.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그 일부 말고 그 다른 사실 있죠. 그 일부 아닌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공소제기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자, 요 마지막 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볼게요. 자, 공소사실에 있어서 일시나 장소가 그 다음 다소 개괄적이다. 요거 빨간색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러면 불특정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약간 개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밑에 보시게 되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그다지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이것도 색깔 칠할게요. 이것도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다음 밑에 거. 그러니까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다. 약간 일시나 장소가 약간 개괄적으로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쵸? 방어권 행사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 모두 다 뭐다?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판례예요. 자, 그 다음 특정의 정도를 볼게요.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이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공소사실에는 구체적 동그라미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기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 밑줄 그시고 X 이것만 갖고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에다가 색깔 칠할게요. 자, 그 다음 요 일시장소 방법 나와 있죠? 그쵸? 요 부분에다가 별표를 쳐볼게요. 여기서 시일이 뭐고 장소가 뭐고 방법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일 볼게요. 시일은 일시를 말하잖아요. 그쵸? 자,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이면 된다. 그쵸? 자, 장소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 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구성 요건을 밝히는 정도이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끊고.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시일, 장소, 방법이 어떤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요소를 특정 홍합해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면 된다고 봤습니다. 자, 됐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공동정범 볼게요. 자, 공동정범은 특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기재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판례 볼게요. 자,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정범이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일시나 장소가 명백하게 표시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공모 동그라미 실행정범의 실행행위 동그라미가 모두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특정되었다 볼 것이다 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가 요 공모라든지
그 다음 정범에 요 실행행위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요로서도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 별표 한번 쳐볼게요. 인적사항이 적시가 되어야 한다든지 범행 일시 장소가 명백히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하면 틀려요. 그 다음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이 공모나 모의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말하기 때문에 자 밑에 이 공모나 모의 사실에 인정하는 이상 당해 부터 가로 열고 공모나 모의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등등등등이 판시될까지는 없다 할지라도 가로 닫고 적어도 자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로 자 공모나 모의가 성립 동그라미 쳐보시면 요 정도이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것도 색깔 칠하시고 됐어요. 자 밑에 볼게요. 자 교사범 방조범을 볼게요. 자, 형법 배우신 분은 쉬울 텐데요. 자 교사범 방조범을 적시할 때는 교사 방조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정범의 사실까지 특정하여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키는 거죠.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시키는 것이고 방조라고 하는 것은 그 정범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거죠. 뭐 칼을 건네준다든지 도박 자금을 대여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방조범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까지 특정해야지 교사 방조범이 특정되는 것이고 이거 봐두시기 바래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교사범 방조범에 있어서는 자 빨간색으로 밑에 정범 동그라미 사실을 전부 적시해야 돼. 전부 교사 방조만 적시하면 안 돼요. 정범까지 적시를 해야 된다.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방조범 나와 있죠? 그 밑에 빨간색으로 정범 동그라미 치시고 정범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범 색깔 칠하시고 정범 색깔 칠하시고 자, 다음 경합범을 볼게요. 자 경합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합범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수개죠. 그쵸? 죄도 수개이고요. 요거를 경합범이라 불러요. 경합범. 그래서 경합범은 죄가 수재이죠. 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각 범죄 사실별로 공소 사실을 특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경우라 할지라도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는 이 개별 범죄 사실을 전부 다 특정시켜줘야 돼요. 왜요? 행위가 수개, 죄도 수개이니까 죄 각각마다 전부 다 개별 범죄 사실을 특정시켜줘야만 돼요. 따라서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따라서 자, CF 하시고 개별 범죄 사실을 다 적어야 될 텐데 그렇게 적지 않고 그냥 막연히 수회 이렇게 적는다든지 뭐 평균 이렇게 적는다든지 약 몇 명, 몇여 명, 그쵸? 약 몇 명 또는 몇십여 명 이렇게 적는다든지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전부 다 불특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고 개별 범죄 사실을 전부 다 각각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각별로 각각 기망행위를 해서 각각 재물을 편취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돼요? 피해자별로 각각 한 개씩의 죄가 돼요. 한 개씩의 죄가 돼요. 그러니까 경합범이란 말이에요. 경합범. 자 이럴 때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각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각각의 피해자별로 각각의 피해자별 피해액을 각각 특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기재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적었다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일일 평균 이렇게 평균하면 안 돼요. 평균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평균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고객들 이렇게도 안 돼요. 고객들 이렇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이렇게 했다면 피해자라든지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객들 세모 쳐보시고 평균 세모 치시고 됐어요? 그래서 색깔 한번 칠해볼까요? 색깔 칠하시면 여기다가는 이런 색깔 칠하시고 아무런 색깔 좋아요. 아무런 색깔 하나 칠하시고 그 다음에
고객들하고 편견을 세모 쳤잖아요. 이건 다른 색깔로 칠하세요. 다른 색깔로 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것과 비교되는 색깔을 칠하시면 돼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포괄일제 볼게요. 포괄일제라고 하는 것은 포괄에서 하나의 죄다. 이러면 포괄에서 하나의 죄. 예를 들면 뇌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왔네. 여기 상습사기. 보통 이 포괄일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상습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영업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뇌물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괄일제로 보고 있죠. 형법 시간에 배우죠. 형법 시간에. 그랬을 때 옆에 이 포괄일제에 해당하는 상습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특정되었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은 뭐다? 특정이 된다는 말. 특정이 된다. 그래서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괄일제니까.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요 판에 별표 쳐볼까요? 쳐보시게 되면 포괄일제에 있어서는 그 일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쵸?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 특정시키는 것은 경업범입니다. 그쵸? 포괄일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횟수, 피해액의 합계, 상대방을 명시하게 되면 이로써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액의 합계라든지 합계액을 낸다 하더라도 포괄일제 같은 경우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 특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요 1번, 2번을 묶어보세요. 여기 바로 뭐예요? 이것이 뇌물죄죠. 맞죠? 뇌물죄는 뭐예요? 포괄일제요. 포괄일제다 이런 말. 그래서 첫 번째 판례 보시게 되면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에서 이 수수의 금액을 어떻게 적었어요? 2억 원 동그라미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합계, 피해액의 합계, 뇌물 받은 합계 총액만 적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수의 금액을 2억 원 상당 이렇게 해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밑에도 뇌물죄 판례죠.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는데 비밀 요정 등에서 얼마 받았대요? 120만 원 받았대요. 120만 원 정도의 향을 제공받았다 라고 했을 때 뇌물 받은 액수의 총액을 적었죠. 총액을 적은 것은 뭐다?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됐죠? 그렇게 받으시고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밑에 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다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자, 불특정의 효과를 볼게요. 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제기 같은 경우에는 공소기가 뭐를 때린다? 판결 동그라미 판결 때린다 그랬어요. 색깔 칠하세요. 결정 아니에요. 결정 아니고 판결입니다. 그 다음 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하자를 추안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만약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하자는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불분명할 때에는 그때는 검사 스스로 또는 법원의 성명에 의해서 불명확한 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판례가 밑에 나와 있죠. 그렇죠? 요 니은과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요 밑에 나와 있다고요. 보시게 되면 자 공소제기 취지가 명료할 경우 성명권 행사를 필요할 성명권이 뭐예요? 성명권. 이 석자가 풀석자예요. 명료하게 푼다는 거예요. 명료하게 푼다. 사실을 설명해서 내용을 밝히는 것을 뭐라 불러요? 성명이라고 불러요. 자, 성명권 행사할 필요가 없지만 공소제기 취지가 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든지 명료하지 못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 밑에 성명권을 행사해서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밑에 거 불명확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성명을 구한 다음에 그쵸? 기각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끊고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서 성명이 이르지 아니한 채 그랬어요. 곧바로 밑줄짝 공소기각 밑줄짝 했다면 위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밑에 보시면 개원들의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다 했을 때 이 명확하지 않대요. 그랬다면 성명을 해서 구해서 해야 될 텐데 그쵸? 이에 이르지 않고
곧바로 그랬어요. 곧바로 바로 공소기각 판결했다는 것은 위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됐죠? 이게 전부 다 뭐다? 일부가 불명확할 때는 성명권 등을 행사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까지 색깔 칠해야 되겠느냐만 성명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특정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봤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 자, 유가증권 위조죄가 있네요. 밑줄 쫙 그시고. 자, 범죄 일시를 2000년 초부터 2003년 3월경까지 사이에 이렇게 비로소 장기간으로 기재하였지만 이것으로도 불특정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가증권 위조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특정되었다고 본다. 그냥 외워버리세요. 됐고,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4번, 5번, 6번을 묶어볼게요. 7번까지 묶어볼게요. 전부 다 뭐가 나와요? 빨간색 들어볼까? 빨간색. 현존 나오죠? 동그라미. 밑에 4번만 현출됐다고 했을 때 4번만 현출 동그라미. 그 밑에 현존 동그라미. 그쵸? 색깔 칠하면 돼요. 현존 색깔. 됐어요? 현존이 잘 나와요, 실제가. 그 다음에 요 4번만 현출이 색깔이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 외국 유명 대학교, 그 다음 밑에 그 예일대학교거든요. 예일대학교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정아 사건. 신정아라는 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자, 그럼 4번 가볼게요. 자, 문서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 있어서 그 위조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다면, 그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다면, 그쵸? 위조된 문서 뒤에 이것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조금이나 불명확하게 해도 이것은 뭐 명확하다고 특정되었다고 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에 사문서 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냥 받으시고. 자, 그 밑에 유가증권 변조서 나와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와 있는데 이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기재했다 할지라도 특정료로 볼 것이다. 그 다음 밑에 멕시칸 얘기 나와 있는데요. 멕시칸 그 치킨입니다. 치킨. 그래서 위 주식회사 멕시칸에서 제작하여 각종 광고 매체를 통해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시킨 자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라고만 되어 있고 그 표지가 별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에 위 주식회사 멕시칸의 상품 표지가 모두 현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원래 그 멕시칸 그 상품 표지 있잖아요. 표지를 피고인이 이것을 카피했어요. 카피했는데 검사가 기소하기를 원래 공소장에 기소할 때는 이 원래 상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상표가 있잖아요. 비교 상표. 그쵸? 그래서 원래 상품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비교 상품도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양자를 비교해서 공소장에 적어서 기재를 해야 될 텐데 이 검찰이 이 피고인이 멕시칸 표지를 도용하면서 멕시칸 양념 통닭의 이 원래 표지를 적어놓지 않고 카피한 요것만 갖고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기소했다 하더라도 멕시칸 상품이 멕시칸 그 상표 표지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치킨 마니아들 같은 경우는 멕시칸 상품 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원래 상품은 이걸 기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교 상품만 갖고 기소했다 할지라도 이 상표 표지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안 써놔도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되었다고 본다는 것이 이 판결 요지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외국 유명대학교 박사 학위기를 위조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는 박사학위 4번만 현출됐다고 했을 때 이것도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거 봤네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위에 나와 있죠. 명의자 등이 특정되어 있고 일시 방법이 개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뭐 등등등 기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번만 현출되었다 할지라도
특정으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다 외워버리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색깔 칠하시고, 그쵸? 유가증권 위조는 요런 곳으로 특정으로 본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살인죄네요. 살인죄에 있어서 범죄 일시, 장소, 방법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도 자, 개괄적이네요. 개괄적 동그라미. 설시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도 특정되었다고 본다고 봤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출제 몇 번 됐어요. 그 다음 자,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나와있죠. 그때는 침해 대상물인 저작물,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공소장에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자, 그 세 번째 줄에 가로 열고 닫고, 즉 각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자 X 요거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요것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침해 대상물인 저작물,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만 기재가 되어 있으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낼 수가 있어요?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줄 요건 필요가 없고 그 앞에 있는 대상인 저작물,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요것만 기재가 되어 있으면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요 10번 체크하세요. 업무상 과실치상 공소사실 중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적었대요. 자, 치료기간 미상 동그라미. 요게 특정됐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닐까? 근데 요 치료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쵸? 일시, 장소, 방법 세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지 치료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미상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불특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출제 잘 돼요. 요 색깔 칠할게요. 다음 11번. 자, 쭉 읽어보시고 오락계에서 자동으로 당첨 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의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위조 유가증권 행사 한 죄에 있어서 그쵸? 이에 관련된 공소사실은 상품권 사용일자의 범위와 장소, 그 다음 경품용 동그라미로 지급하였다는 용도 정도를 특정하면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 있어서는 상품권 사용일자, 날짜, 범위, 장소, 그 다음에 그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그게 경품용이라면 경품용 이렇게 썼다고 하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 사례가 밑에 나와 있죠. 위조 문화상품권이 위조 유가증권이잖아요. 3만 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무슨 용도래요? 경품 용도래요. 동그라미 치시면 이것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봤네요. 요거 색깔. 자, 그 다음. 자, 밑에 12번도 체크하시고. 자,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3시경에 서산시 모텔에서 갑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을에게 그랬네요. 동그라미 쳐보시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피고인 진술이 아니라 투약 대상인 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쵸?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렇게 썼다 할지라도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봤네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모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 투약한 사실이 판명되었다고 한다면 판명 동그라미. 자, 이렇게 인천 또는 불상지 밑줄자 이렇게 기재했다 할지라도 특정으로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밑에 거.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 결과를 했죠.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랬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이야 불상지 이렇게 적었다 할지라도 특정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불특정 볼게요. 불특정. 자, 모발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하고 있을 뿐, 또 투약 장소나 방법에 대해서 별다른 사실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기재했다고 한다면 뭐와 뭐를요? 투약 장소 방법, 그다음 마약류 투약 가능 기간도 추정했고 장소 방법도 추정했어요. 이것만 갖고서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천이야 불상지에서 그쵸? 불상지에서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였다 했네요. 여기서 수회 세무쳐보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경합범이기 때문에 여러 번이라면 각각을 다 적어줘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느 모텔에서 한 번 투약하였고 저쪽에 가서 또 한 번 투약하였고 이렇게 적어야 될 것이지 퉁쳐가지고 수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밑에도 수십 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색깔 칠하세요. 이렇게 수회, 수십 회, 수회, 경합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여기 경합범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자 밑에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산이야 불상지에서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 주사기로 이용하였다 그랬네요. 여기서 0.03g 세모 쳐보세요. 보통 주사 한 번 할 때 투약하는 양이 0.03g이래. 0.03g. 그래서 마약사범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쵸? 뭐 0.03보다 작을 수 있거나 클 수가 있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치수를 측정을 해서 공소장에 기재를 해야 될 텐데 퉁쳐가지고 실제로는 조사해보지도 않고 0.03 보통 그렇게 하니까 한 번 주입하는 양이 0.03이니까 근데 그 한 번 주입에 끝날 수 있고 두세 번은 막 찌를 수 있고 서너 번은 막 찌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0.03 물이 두리둥실하게 퉁쳐서 0.03 이렇게 하는 것은 뭐다? 불특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색깔 칠할게요. 이런 게 많아요. 밑에 가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어? 그 다음 페이지 밑에도 0.07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0.03 그쵸?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다? 불특정으로 보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편합니다. 0.03 0.7 그냥 대충적으로 그런 거예요. 대충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오히려 수치가 들어가 있으면 정확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쵸?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시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상경 장소 불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뭐 이따로 적어놓지? 그쵸? 여러분이 봐도 그렇지 않아? 다 불상이야. 다 불상. 잡았긴 잡았는데 다 불상이야. 그쵸? 여기도 밑에 불상지에서 분량이 불상이래요. 몇 g이란 것도 나와있지도 않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그쵸? 밑에도 불상. 근데 수치가 0.7인데 이것도 가라로 쓴 거고요. 다 가라로 쓴 거예요. 0.3, 0.03, 0.7 다 가라로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9번 가볼까요? 9번, 10번 묶어볼까요? 자,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만을 기초해서 그것을 사용한 기간을 체포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합니다. 역으로 추산한 다음에 그 전 기간을 범행 날짜로 하였다. 전 기간 세모 쳐보시고, 그쵸? 그러니까 모발이 길어지잖아요. 그쵸? 모발이 며칠마다 몇 미리 길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용 가능한 기간을 체포한 이후부터 해서 역으로 추산한 다음에 날짜를 특정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전기간 한 것은 뭐다? 이것은 불특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그쵸? 의향실하고 장소를 기재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다? 전기간이에요. 전기간. 그 밑에도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해서 투여한 가능 기간을 역으로 추정했는데 똑같죠? 여기 역으로 추정했는데 다시요. 역으로 추정했는데 2010년 11일경 그랬어요. 11일경 그쵸? 시간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추정한 결과 2010년 11월경 날짜가 안 나와. 날짜가 그래 11월경 했기 때문에 이것도 불특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역으로 추산한 거 두 가지 있어요. 역으로 추산한 거. 추산해서 나온 거 전기간 그 다음에 11월경 이 두 가지는 불특정으로 보았다. 자 11번 봅니다. 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있죠. 그 다음 강제추행죄가 있죠. 그쵸? 이건 행위시마다 한 개의 죄가 돼요. 이것을 형법 시간에 배우는데 행위표준설이라 불러요. 죄의 개수를 정할 때 행위 수가 1개면 죄가 1죄다는 거예요. 행위가 10개면 죄가 10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강간죄나 추행죄는 행위시마다 한 개의 죄가 있기 때문에 행위 각각을 적어줘야 돼. 행위 각각을 적어줘야 되는 것인데 밑에 보니까 약 20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회 약 20회 이렇게 하면 불특정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밀수품 취득죄 나와 있죠. 이것도 이 밀수품 취득죄도 행위표준설이에요. 그래서 각 취득행위마다 한 개씩의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각각마다 공소장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밑에 가보니까 수회 하면 안 돼요. 수회. 그 다음 자 계산서 끊는 거 있죠. 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끊는데 거래가 있어야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잖아요. 그쵸? 근데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요. 이것을 무거래 세금 계산서 교부죄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행위표준설입니다. 계산서 끊어줄 때마다 이 무거래 계산서를 끊어줄 때마다 죄가 하나씩 성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밑에 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적었어요? 총 매수, 총 합계액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불특정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무거래 세금 계산서 끊어줄 때마다 하나씩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248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각각에 대해서 이 가액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인가요? 11번부터 해서 14번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색깔 칠했다고 색깔만 칠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색깔 칠한 게 가장 눈에 잘 띄어요. 잘 띄지만 색깔 칠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글씨까지 눈이 같이 가요. 사람 눈이 참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 색깔 칠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색깔 칠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글씨가 같이 보인다고. 아시겠죠? 다음 볼게요. 자, 직무유기죄네요. 직무유기죄는 역시 공무원별로 죄가 각각 성립해요. 자, 그러니까 공무원별로 각각 한 사람씩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썼는가 보세요. 자, 밑에 직무유기 교사죄 공소사실 중에서 전기협 회원들에 대해서 불법 파업을 해서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였고 전기협 회원 6,500명 하면 안 돼요. 그쵸? 위에서 그랬잖아. 공무원별로 각각 한 사람씩 죄를 적어줘야 된다고요. 공무원 수를 각각 적어야 되는 것이지 두리뭉실하게 6,500여 명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적은 것은 뭐다? 불특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도 색깔. 밑에 거 볼게. 자, 피고인이 갑의 집에 동인이 없는 틈을 타서 라디오 한 대를 훔쳤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4회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상습절도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정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소 사실을 적을 때는 앞에서 공소 사실을 적을 때는 일시하고 장소하고 방법이 나와야 한다 그랬어요. 그쵸?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적는 것이 공소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것이 일시, 장소,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법조문 갖다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상습절도 법조문 갖다 그대로 옮겨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 사실을 적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다? 불특정이다. 는 거예요. 불특정. 다음 17번 볼게요. 17번은 앞에서 했습니다. 앞에서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 경합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평균, 고객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18번 갈게요. 음화 나왔네요. 음화죄가 되려면 일단은 당의 도서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음란성 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특정시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거 볼게요. 피고인이 언제 몇 월날 그가 경영하던 서점에서 C서점을 경영하던 성명불상자에게 여자가 나체로 성교하는 자세로 누워있던 사진으로 구성된 이 월간지인 걸, 포토스타 등 22종 500권을 얼마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쵸? 김천, 구미, 상주, 문경, 거창 등지 서점마다 뿌렸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음화를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예요. 근데 걸하고 포토스타 이 두 월간지에 대해서는 음란성의 요건 사실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이라는 잡지 있죠. 걸이라는 잡지에 누드 사진 이것이 실려 있고 포토스타라는 잡지 책에도 누드 사진이 실려 있고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서점이죠. 나머지 이 두 개 뺀 나머지 20종 서적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이 누드 사진 이게 안 나와 있고 이 두 종류에 대해서만 누드 사진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걸하고 포토스타 같은 경우에는 음란성에 대한 요건이 비교적 특정되어 있는데 이 다른 월간지 있죠. 요 다른 월간지들에 대해서는 이 음란성의 요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걸, 포토스타 등 해서 22종 요 22종에다 색깔 칠해보세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적는 것은 뭐다? 불특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걸, 포토스타 사건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2종만 하면 모르잖아요. 앞에 걸, 포토스타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상표법 위반이죠. 그쵸? 요 상표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표권 침해이면 상표권을 침해이면 뭘 적어야 돼요? 뭘 적어야 돼? 상표권을 적시를 해야 돼요. 상표권을 적시를 해야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옆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상표권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적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특정이겠죠. 자, 그 다음 사문서 변조죄에 있어서 일시, 장소, 방법, 실행 행위자 등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재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불특정이죠. 그 다음 자, 21번하고 22번을 묶어볼게요. 자, 업무방해죄죠. 업무방해죄. 밑에 것도 업무방해죄예요. 업무방해죄. 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저질러졌을 때에는 뭘 적어야 되냐면 이걸 기소하려면 공소장에 뭘 적어야 되냐면 업무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그 다음 그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업무의 내용 이걸 적어줘야 돼요. 이걸 적지 않으면 불특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2번을 보니까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 이렇게만 적었어요.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 이렇게만 적었다는 거예요. 이 사용자들이 이 컴퓨터에서 어떤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를 적지 않았어요. 응? 업무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쵸?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될 텐데 그냥 컴퓨터 사용이라고만 적었다면 이건 뭐를 본다? 불특정이다 이런 말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밑에 것도 보시면 여기 쭉 보시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업무,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업무라고만 했지 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밑에 나와있지?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도 뭐다? 불특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자, 역시 포괄일제에게 나왔네. 포괄일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등의 수수를 해주고 뭐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불특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주었다.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줬대요. 근데 뭘 보여줬는지가 나와있질 않아요. 그쵸? 내용도 없고 제목도 없고 그냥 뭘 보여줬대.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 거랑 마찬가지지.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는데 컴퓨터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내용물이 안 나와있어. 밑에 것도 뭘 보여줬다는데 뭘 보여주는지 내용물이 안 나와있어. 이런 것들 다 뭐다? 불특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적용 법조를 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피고인하고 공소사실만 특정하면 된다. 그쵸? 공소사실에서 죄명과 적용법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죄명과 적용법조는 뭐 잘못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오기누락 나와 있죠? 오기누락.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법조문 기재에 있어서 오기나 누락이 있다 할지라도 그쵸? 피고인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적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쵸? 이건 잘못 적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법관이 바로 잡아서 적용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잘못 적어도 그다지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의무적 기재사항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